서기 1003년 가을, 고려 개경 외곽의 한절. 대량원군 왕수는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겨우 20살의 젊은이였지만 그는 이미 승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고모 천추태후가 강제로 머리를 밀어 절로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궐에서 사람이 왔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왕순이 법당으로 나가자 낯선 내시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시가 말했습니다. 태후마마께서 대량원군의 건강을 염려하시어 음식을 하사하셨다고. 상자를 열자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왕수는 그 음식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시가 재촉했습니다. 어서 드시라고. 태후마마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니 반드시 드셔야 한다고. 왕순이 거절하자 내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 달려들었습니다. 왕순이 소리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스님들이 달려왔고 내시는 도망쳤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독이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왜 천추태후는 자신의 친조카를 죽이려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서기 975년 8월 고려 제5대 왕 경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목종은 겨우 11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아직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경종의 왕비 천추태후가 상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30살이었습니다. 아직 젊었지만 이미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목종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1살 소년이 거대한 옥좌에 앉았습니다. 그의 발은 바닥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왕이라는 이름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권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천추태후였습니다. 그녀는 고려 역사상 최초로 수렴청정을 선언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발 뒤에서 정사를 돌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의 손녀였습니다. 왕실의 피가 흐르는 고귀한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녀의 수렴청정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중요한 일만 결정하고 대부분은 신하들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추태후는 점점 더 많은 일에 개입했습니다. 직접 신하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권력의 맛. 한번 맛보면 놓을 수 없는 달콤함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아들을 위한 어머니에서 권력을 쥔 통치자로.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천추태후는 이제 40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목종도 2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천추태후는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천추태후에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김치향이었습니다. 그는 신라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신라가 망한 후 고려의 귀순한 김씨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김치향은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말솜씨가 좋았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천추태후는 그에게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둘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깊은 곳, 아무도 없는 밤. 천추태후는 김치향과 함께 있을 때만 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여자로. 하지만 이것은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실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신하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치향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씨였고 천추태후는 왕씨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고려 왕실의 순수한 혈통을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추태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권력을 쥔 여인에게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치향을 공개적으로 총애했습니다. 관직을 주고 재산을 주고 권한을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리지 못했습니다. 천추태후의 권력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서기 1003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추태후가 임신한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40살. 당시로서는 매우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김치향이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신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천추태후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천추태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천추태후는 40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천추태후는 그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단순한 모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치향도 아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한 아들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천추태후가 김치향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겠다고. 김치향이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김씨였습니다.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추태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자신에게는 권력이 있다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김치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천추태후가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천추태후의 계획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의 원칙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왕이 되려면 반드시 왕씨여야 했습니다. 태조 왕건의 피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천추태후의 아들은 김씨였습니다. 아무리 천추태후가 태조의 손녀라 해도 아이의 아버지가 김씨인 이상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북의 중심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성을 바꾸면 어떨까요? 김씨를 왕씨로.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노골적인 조작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반대할 것이 뻔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종에게 아직 후사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왕위가 천추태후의 어린 아들에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왕실에는 다른 왕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천추태후의 친조카였습니다. 천추태후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헌정왕후였습니다. 그녀 역시 왕비였습니다. 경종의 형제인 한 왕자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왕순이었습니다. 왕순은 정통 왕족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왕족, 어머니도 왕족. 피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종에게 후사가 없다면 다음 왕은 당연히 왕순이어야 했습니다. 천추태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면 왕순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요. 천추태후는 조카 왕순을 불렀습니다. 왕순은 당시 15살쯤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예의 바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고모를 존경했습니다. 천추태후가 왕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귀여운 조카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무릎에 앉혀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귀여운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위협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천추태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왕순은 그런 고모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모를 따랐고 존경했습니다. 자신이 왕위 계승 서열 1순위라는 것도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추태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순을 어떻게 보는지. 그들은 왕순을 미래의 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목종 다음은 당연히 왕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천추태후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를 왕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천추태후의 꿈이었고 집착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결심했습니다. 왕순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직접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천추태후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왕순을 절에 보내 승려로 만들겠다고. 왕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승려가 되어야 하냐고. 천추태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민이가 돌아가셨을 때 명복을 빌기 위해서라고.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승려가 되면 왕위 계승권을 잃었습니다. 속세를 떠난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왕수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천추태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왕순을 붙잡았습니다.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절에 도착한 왕순의 머리가 깎였습니다. 왕족의 상징인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왕순이 울었습니다. 15살 소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승려가 된 왕순은 절에 갇혔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연부를 외워야 했습니다. 궁궐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천추태후는 만족했습니다. 이제 왕순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승려가 된 그는 왕위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천추태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습니다. 왕순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추태후는 마지막 수단을 결정했습니다. 독살이었습니다.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은밀히 만났습니다. 둘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왕순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김치향이 말했습니다. 신하들 중에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 한다고. 돈과 관직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고. 천추태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수사의 재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그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 신하들을 매수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관직을 주고 땅을 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천추태후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천추태후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김씨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천추태후는 대담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왕실의 규칙을 바꿔버리면 어떨까? 천추태후는 자신이 태조의 손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계로도 왕족의 피가 흐른다고. 그러니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억지였지만 권력을 가진 자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김치향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은밀히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신하들이 반대한다면 무력으로라도 왕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란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음모는 한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왕 목종이었습니다. 목종은 이제 30살이 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었지만 그렇다고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천추태후가 김치향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것.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조카 왕순이 강제로 절에 보내졌다는 것. 신하들 중 일부가 어머니 주변에 몰려있다는 것. 목종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목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막아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그녀의 권력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자신조차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밀정을 통해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치향이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것.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목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목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순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왕순이 다음 왕이 된다면 어머니와 김치향의 야망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목종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충신 강조였습니다. 목종은 급히 강조를 불렀습니다. 강조는 서북 국경을 지키던 장수였습니다.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목종은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지켜달라고. 김치향의 반란을 막아달라고. 강조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목종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조를 부른 것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절에 갇힌 왕순에게 궁궐에서 음식이 자주 보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모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요. 첫 번째 시도 때 왕수는 운이 좋았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근처에 있던 개가 먹었고 그 개가 즉시 죽었습니다. 왕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요.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약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보낸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수는 먹지 않았습니다. 스님에게 먼저 확인을 부탁했고 역시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천추태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객을 보냈습니다. 내시를 보내고 승려로 위장한 자를 보내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왕수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날이었습니다. 15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고모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꿈이었습니다. 왕수는 절의 스님들에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왕순이 먹는 모든 음식을 검사했고 낯선 방문객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천추태후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왕순이 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음모가 탄로날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더 과감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김치양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천추태후의 재산으로 매수한 신하들, 그들이 지휘하는 군사들을 규합했습니다. 밤마다 은밀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치양의 집, 어두운 방. 10여 명의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춰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언제 거사를 일으킬 것이냐고. 김치양이 대답했습니다. 왕순이 죽으면 그때라고. 왕순만 제거되면 다른 왕족은 없다고. 그러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다고. 다른 신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백성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김씨가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겠느냐고. 김치양이 냉소했습니다. 군사가 있으면 된다고. 칼과 창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천추태후도 그 모임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태조의 손녀라고. 자신의 피에도 왕족의 피가 흐른다고. 그러니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억지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지했습니다. 아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40세에 낳은 아들. 사랑하는 남자와의 아이. 그 아이를 왕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천추태후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김치양은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칼과 창, 갑옷과 화살. 궁궐을 습격할 준비를 착착 진행했습니다. 목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앉힐 준비였습니다. 반란의 불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목종은 밀정을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김치양의 반란 계획.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것. 자신을 폐위시키려 한다는 것. 목종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꾸는 것일까요? 목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왕순을 다음 왕으로 지명하는 조서였습니다. 절에 있던 왕순에게 밀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왕순은 조서를 받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다음 왕이 된다니. 그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고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목종은 강조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개경으로 오라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김치양의 반란을 막아달라고. 강조가 대답했습니다. 즉시 출발하겠다고. 5,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가겠다고. 목종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종은 몰랐습니다. 강조를 부른 것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부를 줄은. 역사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서기 1009년 2월 강조가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개경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충신 강조는 왕을 지키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진군 도중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목종이 이미 사망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김치양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시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조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왕이 이미 죽었다니. 그는 더욱 빠르게 진군했습니다. 김치향을 처단하고 왕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조는 결심했습니다. 김치향을 제거하고 정통 왕족인 왕순을 왕으로 옹립하기로. 그것이 고려를 구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2월 초 강조의 군대가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5,000명의 군사가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칼을 빼든 군사들이 궁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강조가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목종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목종 사망은 오보였습니다. 강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사를 일으킨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강조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조가 목종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언했습니다. 목종을 폐위한다고. 왕순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다고. 목종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강조, 내가 감히. 하지만 강조는 단호했습니다. 폐하, 김치향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목종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강조의 5,000 군사 앞에서 왕은 무력했습니다. 목종은 왕위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30년을 왕으로 살았던 그는 순식간에 폐위된 왕이 되었습니다. 강조는 즉시 왕순을 불렀습니다. 절에 있던 왕순이 급히 개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옥좌에 앉혀졌습니다. 고려 제8대 왕 현종의 탄생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왕순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조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반란의 주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가장 먼저 붙잡힌 사람은 김치향이었습니다. 김치향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조의 군사들이 그를 결박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아들, 천추태후가 낳은 7세 아이도 붙잡혔습니다. 강조가 선언했습니다. 김치향은 반역죄로 사형. 그의 아들도 함께 처형한다고. 반역자의 씨를 남겨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천추태후가 달려왔습니다. 제발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겨우 7세 아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하지만 강조는 단호했습니다. 처형장. 김치향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7세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천추태후는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죽는 것을, 자신이 낳은 아들이 죽는 것을. 칼이 내려왔습니다. 김치향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7세 아이의 목도 떨어졌습니다. 천추태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천추태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랑도 아들도 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목종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조는 고민했습니다. 목종을 살려둘 것인가? 목종은 명목상으로는 강조가 지키려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전직 왕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강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목종을 제거하기로. 은밀히 자객을 보냈습니다. 목종은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그는 이제 죄수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밤, 자객이 찾아왔습니다. 목종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칼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목종은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30년을 왕으로 산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어머니의 야망 때문에. 천추태후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인 김치향 죽었습니다. 40세에 낳은 아들 죽었습니다. 왕이었던 아들 목종 죽었습니다. 모두 잃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강조는 천추태후에게 유배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은 면했지만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권력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천추태후는 하얀 상복을 입고 개경을 떠났습니다.
한때 고려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그녀는 이제 쫓겨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낳았던 아들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 천추태후는 혼자 걸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시녀와 호위무사를 거느렸던 그녀는 이제 홀로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죄인가? 권력을 원한 것이 잘못인가?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권력도 사랑도 아들의 왕위도. 모든 것을 가지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유배지에서 쓸쓸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천추태후의 야망은 고려에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거란의 침입이었습니다. 거란은 천추태후와 김치향을 제거한 강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거란은 천추태후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조를 처벌하라고 요구했고 고려가 거부하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고려-거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40만 대군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고려는 전쟁의 참화 속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고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역사는 천추태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란 전쟁의 도화선을 만든 악녀. 사적인 욕심 때문에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인물. 고려 사람들은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도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천추태후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살아남으려 몸부림쳤던 여인이라고. 왕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았던 그녀의 아들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라고. 과연 누가 옳을까요? 천추태후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희생자였을까요? 천추태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 여인의 야망과 사랑, 그리고 파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고려 최초로 수렴청정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도 원했습니다. 40세에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조카를 죽이려 했습니다.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고려의 규칙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는 처형당했습니다. 40세에 낳은 아들은 7세에 죽었습니다. 왕이었던 아들 목종마저 살해당했습니다. 그녀 자신은 유배되어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모두 그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천추태후는 악녀였을까요? 사적인 욕심 때문에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이기적인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희생자였을까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여인이었을까요? 왕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은 아들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악녀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입니다. 강조와 현종이 승자였고 천추태후는 패자였습니다. 만약 천추태후가 성공했다면, 만약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면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천추태후를 위대한 여왕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시대를 앞서간 개혁자라고 칭송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악녀가 되었습니다. 권력과 사랑 둘 다 가지려다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 천추태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추태후는 악녀였을까요? 희생자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천추태후는 악녀일까요? 희생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역사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